안녕하십니까, 블리오입니다. 최근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강세장이다 아니다 맞다 말들이 많습니다. 이 강세장 진입 여부, 저는 이거 딱 한 가지만 보시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딱 2주 동안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 놀라워.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30% 가까이 뜬 적도 있어요.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 지금 2차 상승하는데 30% 오르면서, 자, 이제는 비트코인 가는 거 아니냐. 그죠? 앞서 여기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2차 상승, 이제는 간다 안 간다, 그러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보시면 은행 간 금리 급등인데요. 일단 실버게이트, SVB, 시그니처 뱅크까지 정말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파산은 저도 좀 충격적인데요.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파산하면서 이 은행권 관련해서 FRA OIS 스프레드라고 알려진 미국 54개월 선두금 권리 계약이 3월 이후 최고치. 이게 무슨 의미냐? 은행 간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졌고, 은행에 돈을 넣는 것도 솔직히 무서워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돌파굴, 야, 이거 달러도 못 믿고 은행도 못 믿겠어. 그러다 보니까 금, 또 새로운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됐다. 자, 그리고 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6.0% 올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가장 낮게 나왔다. 물론 아직까지 6%대지만 지금까지 대비 가장 낮게 나왔다. 그리고 이 쇼포지션의 대거청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계은행이 파산하면서, 야,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규모 쇼포지션을 걸었는데 역으로 걸린 거지. 그죠? 쇼스커즈들이 물량을 넣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 한매 물량이 나와서 청산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저는 쇼스커즈가 물량을 됐다기보다는 청산이 된 게 맞지 않나. 이제 푸세 물량들이 점점 이런 현상들이 맞지 않나. 뭐 이 세 가지 이유, 제가 벌써 좀 타당을 한 것 같고, 또 여기에 뒷받침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폭락 가능성이 낮다, 뭐 내릴 이유가 없다. 자, 이 첫 번째가 보면, 자, 2018년도 우리 이때 시장 급락 한번 했었어요. 그죠? 뭐 때문인지 아시죠? 중국의 이 암호화폐 폐쇄 조치, 그렇게 하면서 쭉 떨어졌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게 없다. 중국이 이제 다 폐쇄했고, 자, 미국 쪽으로 지금 넘어갔고, 근데 미국은 암호화폐를 금지시키지는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국의 암호화폐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에 거의 없어질 뻔 하다가 이제 다시 점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홍콩 고르에서는 6월달부터 시작을 해요. 홍콩 뒤에 배후에 누가 있다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표를 보시면 중국의 암호화폐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겠죠. 어쨌든 이 항상 내릴 때 강력한 하락 파동을 했던 이 중국의 악재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자, 그리고 항상 이 주식의 폭락에 두 번째 영향을 미쳤던 게 보면 뭐였죠? 해킹이었지 않습니까? 자, 마운트 곡스 2014년에 폭락을 만들었던, 그리고 2018년도에 폭락을 만들었던 건 중국. 그럼 이번에 또 폭락을 만들어, 뭐 여러 가지 여기도 있지만, 특히나 지난해 FTX 파산으로 3,000을 잘 지키던 놈을 2,000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점점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중앙화 거래소 해킹과 비트코인 자체 해킹, 지금까지 비트코인 자체 해킹을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다 거래소의 해킹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알려지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자체 보유 지갑, 셀프 커스터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야, 거래소는 못 믿겨. 근데 비트코인은 믿어. 그러면 내가 이걸 채서 셀프 커스터디 하든지 아니면 콜드 체인 하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고, 또 이런 악재가 막말로 바이낸스가 터진다고 하면 조금 영향이 있겠어요. 그죠? 바이낸스, FTX, 바이낸스 바보도 아니고, 그죠? FTX보다 더 큰 게 터질 거 이제 바이낸스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 바이낸스가 미국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게 쉽게 다칠 것 같지는 않고 준비를 해놨을 거니까. 그러면 더 나온들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준의 긴축 적자, 이번 2021년도부터 이어져는,
그리고 2020년에 대폭락의 전주는 금리 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은행권이 지금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불구하고 미국의 은행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40조라는 거금이 미국 연방정부에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달러 기반 시스템이 극도로 정말 취약하다. 제가 봐도 취약한 것 같아요. 물론 금리를 급하게 올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만약 6%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 5%도 넘었잖아 금리가. 이 미국이 이 시스템 은행 촉발시킨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 사태도 그렇지만 미국이 생각보다는 이런 쪽에 취약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고 있고 달러가 이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뱅크런도 없고 배신하진 않고 저는 뭐 이런 것도 좋다. 비트코인 장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공격적으로 더 올리기가 힘들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번에 급등 이후 세 가지도 있고, 자, 폭락 안 하겠다는 세 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그러면도 폭락을 했어요. 여기서 또 급락 안 하라는 법은 없어. 그죠? 그렇다면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딱 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시장의 하락은 보시면 2021년 4월, 5월부터 시작했거든. 쭉 내렸어. 원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여기서 한 파동이 더 갔습니다. 그죠? 이게 뭐 때문에 갔죠? 비트코인 선물 ETF. 항상 2022년 반감기 시에서 1년에서 2년 사이 상승을 하다가 내려왔다. 2년 또 내려오고 그다음 딱 반감기 올라간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쭉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갔어요. 이거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영향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도 2018년 여기서 정확하게 올라와서 쭉 이렇게 하면서 2021년 초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이게 꺾이니까 시장이 늦게 꺾이면서 도미넌스가 그만큼 정확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리고 올라갔을 때 여기 이렇게 됐거든요. 비트코인 차트는. 근데 요거는 반응한 그 이유가 앞서 얘기했던 선물 ETF로 인위적으로 자금 유입이 들어와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금방 다시 꺾였죠. 자, 그러면서 지금 한 번 또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죠? 근데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딱 보면 어떻습니까? 요렇게 구조가 지금. 이렇게 딱 박스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그렇고 이거를 돌파를 해야지만 강세장을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현실적으로 보면 보시기 2023년에도 우리 반감기 2024년이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지만 비트코인보다 이 도미넌스가 50을 돌파를 한다면 강세장 진입을 할 수 있다. 그게 이 반감기가 아니라 미국의 연준 은행들의 이런 금융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강세장 진입 저는 이 도미넌스가 50을 넘는지 안 넘는지 이것만 좀 보시라. 이게 돌파를 한다, 안착을 한다 그러면 시장은 계속 간다. 근데 이 50에서 꺾인다. 자, 요런 모양 나오죠. 그죠? 요런 문장 나온다든지 이런 모양 나온다. 아, 다시 박스가 나면 하방으로 내려가겠구나. 우리 도미넌스 잊으셨죠? 근데 이 도미넌스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0을 넘는지 안 넘는지 강세장 진입 여부는 이것만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예상 체결 상한가 매매도 순조롭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도미넌스 관련하고 3월 예상 체결 매매 현황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